한국교회 총연합이 5월 31일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한교총은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우려도 있는 만큼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드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이 이단 신천지의 과천본부 등 전국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만희 교주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압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1세대 이주 노동자로 살다 생을 마친 네팔인 미노두 목탄 씨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 현장에서 영화 안녕 민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S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5월 31일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한교총은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우려도 있는 만큼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드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한 주일 현장 예배를 중단한 지 3개월. 지난 3개월 동안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임 중단 권고에도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려 사회적 지탄을 들어야 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5월 31일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한 이유는 현장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 온라인 예배로 흩어졌던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5월 30일 성령 강림 주일에 모든 교인들이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합시다. 한교총이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부와 지자체 또 여론에 의해 현장 예배가 중단됐다고 보고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 예배에 대한 교회의 단호한 입장을 사회적으로 전달하려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는 주일 출석 목표를 등록교인 80%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또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제를 사용하고 예배 시간을 나눠 참석 인원을 분산하는 등 생활 방역 수칙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계기로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재개한다는 소식에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한교총은 영적, 정신적 방역도 중요하다며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통해 희망을 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보건당국의 물리적 방역도 중요하지만 종교적, 심리적, 영적 방역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교총은 방역 지침을 지키는 범위에서 현장 예배를 재개하겠다며 예배 강행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검찰이 이단 신천지의 과천 본부 등 전국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만희 교주에 대한 증거 자료를 압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굳게 닫힌 경기도 과천 신천지 본부에 압수수색 박스를 든 검찰이 들이닥칩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배임 횡령, 학원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신천지에 대해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 총회본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늦은 저녁까지 계속됐습니다. 압수수색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를 비롯해 가평 평화의 궁전과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의 신천지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이만희 교주의 횡령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만희 교주를 비롯한 신천지 수뇌부들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모아진 자금을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등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또 신천지 일부 지파장들이 개인 계좌로 신도들의 헌금을 받거나 건축 시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날 가평 평화의 연수원 등의 압수수색은 오후 1시쯤 끝났으나 신천지 본부의 경우 저녁 늦게까지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껏 강제 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검찰이 첫 압수수색에 착수한 만큼 앞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만희 교주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계의 요란스러웠던 움직임이 4.15 총선 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기독교 우파가 지지했던 정파의 선거 패배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우파 인사들이 지지했던 야당이 4.15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냈지만 또 원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기독교 우파, 특히 극우 진영은 지난해 광화문 집회에서 보수 집회 사상 최고의 인파를 동원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거침없는 막말과 행동으로 우리 사회 극우파의 중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와 손잡고 연설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기독교계는 진보보다는 보수층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우파 중에 전광훈 목사의 과격한 말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취지에는 공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기독교 우파는 실패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로 목소리가 컸던 기독교 극우의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독교 우파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치에 너무 깊숙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취임하면서 한기총을 이용해 정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파건 좌파건 교회가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정치 개입이라 할지라도 특정 정파를 조직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나서는 것은 다릅니다.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교계 인사들의 행위는 반대층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위한 의사표시는 반대층으로부터도 심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격렬하게 활동해온 기독교 우파의 문제는 극우 계층을 중심으로 막말과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전파하고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막말과 가짜 뉴스에 심취해 이에 반대하는 조용한 다수의 생각과 양식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이 마치 기독교계 전체의 행동처럼 비춰져 기독교계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위한 목소리는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인인 목회자나 기관이 특정 정파에 대한 호불호를 나타내는 것은 자제돼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국내 1세대 이주노동자로 살다간 네팔인 미노드 목탄 씨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안녕 민우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손가락이 잘린 빨간 목장갑을 낀 채 능숙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이는 국내 1세대 이주노동자였던 네팔인 미노드 목탄 씨입니다. 지난 1992년 한국에 들어와 한국 이름 민우로 불리며 식당과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그는 노동운동가이자 다문화 밴드의 보컬로 활동했습니다.
한국 이주 노동자였던 그는 지난 2009년 강제 추방됐습니다. 네팔로 돌아간 그는 이주 노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네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여러 활동들을 펼칩니다. 이 민우 씨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민우가 오는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지혜원 감독은 민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는 조금 개선이 됐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어떤 마음 상태는 더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한테 더 큰 벽을 쌓고 지내는 것 같다. 그 벽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민우 씨의 이야기가. 우리가 다 같이 좀 노력해서 민우 씨 같은 친구를 또 계속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안녕 민우는 지난 2017년 서울국제 핸드메이드 페어 참여를 위해 잠시 국내에 입국하려던 민우 씨가 예외적인 법 적용으로 끝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네팔로 돌아간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그때 민우 씨를 마중 나와 함께 발을 굴렀던 건 공정무역커피 트립티의 대표 최정입할 목사입니다. 외교부에서는 했고 법무부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우리가 한국의 인권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싸웠는데 아직도 우리 수준이 이거구나 하고 절망을 했죠. 지난해 9월 영화 안녕 민우가 한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되면서 잠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민우 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이제 민우가 뭔가니 이제 나 죽어도 좋아. 이제 나 죽어도 좋아 했는데 본인 예언대로 불과 돌아간 지 교육한 지 한 두 달 만에 죽었으니까. 지난해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숨진 국내 이주 노동자는 최소 104명, 2, 3일에 1명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화 안녕 민우는 함께하는 세상을 노래했던 민우 씨의 삶을 통해 우리 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우 씨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가 풍어 예배를 갖고 만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무료 급식 봉사단체인 예손사랑나눔의 신임 이사장 취임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가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한 가운데 동해시 풍어 예배를 갖고 어민들의 안전과 만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민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올해 풍어가 잘 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무료급식 봉사단체인 예손사랑나눔 2대 이사장에 송병희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취임 감사예배에서 송병희 장로는 후원회장 성동기 장로와 함께 무료급식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힘닿는 데까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시 기독교연합이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조찬기도회를 재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예장합동 순천노회장인 김원영 목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형제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이어진 본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코로나 극복과 나라,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오랜만에 재개한 각 교단 지역 교계들의 정기회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북노회는 정기노회를 갖고 김천평화동교회 박희한 장로를 신임노회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송천교회 황현성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경주만나교회 이려성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79회 동부연회가 함께 부흥하는 동부연회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연회는 목회자 안수식과 총회 대표 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개회 예배에서 동부연회 최선길 감독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해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예장통합 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제10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강상국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원도진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예장합동 광주 전남 지역 노회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김성천 여수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광주 전남 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또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나가고 조국과 민족과 사회 앞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이런 것들을 우리 협의회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성천 목사는 지역교회의 영적 회개와 각성운동에 힘쓸 것과 농촌교회를 지켜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엔 새벽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